자, 이제 우리 문학, 자, 우리 유자소전 볼게요.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비상교과서인 학생들은 좀 봤을 텐데. 자, 2016년 7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자, 읽어봐야 돼요. 문제 읽어보시고, 특히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배경을 대충 한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7번 소재는 뭐냐면, 일단 전기형 문학이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풍자 해학 소설이에요. 현대 사회에 대한 풍자 해학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풍자와 해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쭉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이 유자소전을 이제 처음 본 학생을 위해서 대충 설명을 해주면, 자, 유자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유자의 친구인 나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 자, 이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제 쓴 그런 소설이에요. 일단 뭐 유자라는 인물은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유자라는 인물은 그 현대 사회에서 조금 보기 드문, 그러니까 좀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유자라는 사람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회상하는 거냐면, 유자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있는 나를 찾아옵니다. 나를 찾아와서, 근데 유자라는 사람은 조금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좀 평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이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거 없이 자기의 어떤 그 철학, 가치관, 양심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되게 좀 큰 인물이죠.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유자가 교수인 나를 찾아와서 갑자기 무슨 잉어탕 요리를 먹자 그래요. 붕어탕이 잉어탕인가? 그걸 먹으면서, 근데 유자란 인물이 보면 알겠지만 충청도 사람이고요. 설정이 어떠냐면 저거 대천 사람이에요. 충남 대천 보령. 그러니까 바닷가가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먹을 물고기 생선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러니까 주인공인 나가 물어봅니다. 아니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맨날 바다 생선을 먹었을 텐데 왜 민물 생선 이런 걸 먹자 그러냐. 냄새 나는 걸. 비린내도 많이 나는데 좀 역하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유자가, 내가 이 생선이 해감내가 나고 이제 역한 게 있긴 있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역겨운 놈을 만났다. 그래서 이거 역겨운 건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역겨운 인간이 누구냐면 이 총수입니다. 우리 재벌 총수라고 하죠. 자, 맞습니다. 재벌 회장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뭐냐. 자, 한번 보면, 자, 다 읽어봤죠? 자, 지금 연못에다가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연못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멘트를 들이붓고 이제 굽고 물을 채운 다음에 비단잉어를 풀어준 거예요. 이 비단잉어가 얼마냐면, 자, 지금 한 마리당 80만 원이랍니다. 지금도 8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예요. 지금도 한 마리에 80만 원이면 큰 좋은 게를 살 수 있죠. 근데 잉어 한 마리가, 비단잉어 한 마리가 80만 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70년대니까 70년대 여러분들 80만 원에는 80만 원 얼마냐면 81년도에 80년, 81년, 82년도 있죠. 그때 10년차 학교 선생님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인데 거기 과장이나 부장쯤 돼야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 돼야 몇십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임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서민들 월급은 80만 원이면 정말 집도 살 수 있었던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옛날 얘기고 솔직히 나도 잘 모르는 시절의 얘기라,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큰 돈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 마리에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래겠죠. 그래서 봐봐.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물어볼 수는 없어서 내 월급,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예요? 자, 유자죠. 계산해보니까 3년 4개월 동안 봉투채로 써야 된대요. 3년 4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와, 웬 놈이 이거가 사람보다 비싸다냐? 이러면서. 자,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니려면 그려 베터남 벤또. 자, 이게 뭐냐면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언어 유희 또 나와요. 차이코 풀고 싶어. 차이콥스키죠. 자, 이런 게 언어 유희인데, 그러니까 언어 유희는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그냥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졸라 아재 개그. 그러니까 언어 유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옆에다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동음 발음이 유사성, 그러니까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뭐 이런 유희, 언어 유희도 있고요.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동음 이의어 있지. 동음 이의어. 여기에 이런 그 언어 유희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그 여기 내가 춘향전 얘기를 써놨어. 뭐야? 여기서는 내가 그렇구나. 여기서는 춘향전 하나랑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박지원에 해당하는 거 호질에 있는 거였구나. 내가 이걸 써놨는데 유는 유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이어서 유는 유자, 유학자를 말하고 또 여기서 옆에 있는 유는 뭐냐면 유감이다 할 때 유예요. 그러니까 잉여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뭐 그런 식의 동음이에 의한 언어 유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유사 음운이 있어요. 유사 음운. 그러니까 음운이 유사해서 발음이 비슷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이런 언어 유희. 여기서는 뭐냐? 뭐 양반인지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서 자 이런 그 언어 유희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발음이 유사한 언어 유희고요. 또 이런 언어 유희도 있어. 세 번째는 또 뭐도 있냐면 내가 이건 써놓진 않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 그 뭐냐면 언어를 도치시키는 거예요. 음운을 도치시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 이래야 되는데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이 있죠. 이런 춘향전에 있었던 춘향전에서 어사또가 막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뭐 이런 언어 유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형태 정도가 있는데 자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떤 풍자적인 이런 효과를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게 뭐냐면 뭐 외날 틀어주면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국인인께 딴따라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예능인 예술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딴따라라고 했습니다. 음악가들을. 자 그래서 자 뭐라고 비꼬는 거냐면 야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글쎄 베토벤 차이콥스키 음악을 틀어주면 못 추는 춤이 없디야 이러면서 이제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당 80만 원 사람보다 비싸지 뭐 이런 조소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대요. 이 비싼 게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총수가 이제 뒤집어졌겠죠.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하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해서 물은 말이었다. 그래서 되게 능청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잉어들이 밤새 곧불이 들었던 개미네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 죽었나 봐요. 그래서 총수가 이제 어이없었겠죠. 물고기가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그러면서 화풀이 하려 들었을 때 그는 비위가 상했다. 무슨 얘기예요? 감정이 상했죠. 역겨웠던 거죠. 그래서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 한국 어디에 있던 게 뭐 유럽이나 서양에 있었던 이런 귀한 비단잉어가 이런 후진국 와서 살려니까 개꼬가 세여서 개꼬가 뭐냐면 이제 고생이죠. 자 고생이 쌓이고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컨디션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 데다가 부르스고 부르스예요. 춤이죠. 지루박 춤이죠. 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쳐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야 춤을 추는 물고기들인데 되게 싸구려 막 브루스 지루박 이런 거를 틀어주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도 있어서 이러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디스를 합니다. 본래 받들어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탈이 많은 법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냐오냐 기르니까 얘네들이 더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기를 때 혼내서 기르는 애들이 더 그렇죠? 효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조롱하고 있어요. 능청스럽게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왜 죽었는지 이유는 대충 알긴 알아요. 시멘트의 독성을 우려내지 않고 바로 고기를 넣어서 자 죽었다라는 거 알긴 알지만 일부러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잘립니다. 자, 게임 전자에 쫓겨난다. 그래서 다행히 잘리죠. 이런 식으로 놀렸으니까 회장님을.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은 자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 태반이 가해자 운전윤리 마비증.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웠었지. 이른바 이제 문화지체라고 배웠죠. 문화지체 현상. 기술 문명은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매너, 예절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못할 때 문화지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적당주의식을 취한 적은 없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해결해 나갔다.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 인정이 있어. 자, 유자가 인정 있는 사람이라서
자,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신상 기록이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근근히 새빵살이하고 있고 스페어 운전수가 뭐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 그치? 자, 이런 사람들은 사는 꼴이 말이 아니래. 현실적인 딱한 사정이 괴롭대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총수랑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결혼도 못하죠. 자, 호러미와 생깍방에 살고 있거나 옆에 내가 집을 나가버려서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봉지쌀이 남은 대신에 연탄도 떨어지고 한심한.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뭐랄까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죠.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현대 사회의 빈부격차의 모습을 또 이런 걸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노조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뭐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한국 사회가 70년대 80년대 급속도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가 됐지만 이 효과가 그렇죠. 이제 밑으로 쭉 퍼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라가 선진국이다 잘 살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그 하층민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자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문학적 효과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단 이런 식의 어떤 풍자 소설은 현실 비판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풍자적이기 때문에 약간 희화화시켜요. 해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울한 대상을 너무 우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울하고 비판적인 대상을 굉장히 재밌게 비틀어서 표현함으로써 이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커지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는 줄머니를 털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도움이나마.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자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는데 뭐 밀가루도 주고 뭐 팔아주고 연탄도 팔아주고 뭐 배달시켜주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오다 보면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든대.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자 내가 뭐를 빠뜨렸는지 깨달았어. 그게 뭐냐면 반찬이야. 어떤 반찬이야? 자 새끼 굴비 두루미래요. 물고기죠. 왜 그러냐? 왜 유자는 이런 짓을 하느냐? 자 원래 대천 사람이잖아. 생선 없이는 밥을 못 먹은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허전할 것 같아. 아 내가 간장이만 밥 먹으면 허전할 것 같아. 쌀만 있으면 뭐해? 밀가루만 있으면 뭐해? 굴비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밥에다 물을 소화가 안 되시니까 밥을 이제 물에 말아 드시면서 이렇게 굴비를 이렇게 얹어 주셨어요. 나한테 한번 먹으라고 이렇게 옆에서 어린 나에게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제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내가 철이 없으니까 어렸으니까 내가 할머니 걸 뺏어 먹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고양이답지 않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버게 제우 지랑밖에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건건이가 뭐냐면 건더기입니다.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 쌀 가지고 밥해 먹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유자의 어떤 인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넘어가 보면 1번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틀렸죠. 나는 회사원들의 봉급 수준을 몰라서 내가 받는 월급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유자는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누가 도움을 청해서 도와준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벌이가 나빴다라고 여태까지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괜찮죠. 자 그리고 5번 적당주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1문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A와 B. 자 A는 자 총수와의 에피소드.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대화 없죠. 자 이런 것도 없고요. 자 유자의 능청스러움을 묘사한 거지 대화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진 않고. 2번 전지적 시점 맞지, 그치? 자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관점에서 쓴 거는 맞는데. 자, 1인칭인데, 근데 이게 전지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자, 이거를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지적 시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과거를 교차하는 게 아닙니다. 교차하는 건 뭐예요? 현재 과거가 배열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서 제공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인물 간의 갈등은 A에만 있습니다. A에만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서 자,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 아니죠. 오히려 자, 둘 다 주인공의 긍정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 그다음에 양심적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걸 먼저 읽어야 돼.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배경이 잡힌다니까. 자,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의 형식. 자, 전이 뭐라 그랬어? 자, 인물의 일대기라 그랬지? 인물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사적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방언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자, 맨날 이런 말 나올 때 뭐 있어? 뭐 사실적이고 사실감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해학적이고 뭐 이런 말 나오지 그치? 재밌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평면적인 인물이래. 평면적이다의 반대가 입체적이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줄거리 안에서 주인공의 성격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야. 평면적인 건. 자, 평면적인데 되게 드물게 양심적이고 인정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적인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자, 유저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 그쵸? 충청도 사투리. 그쵸?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 자, 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었지? 자, 지난 일화들을 에피소드를 소개해서 회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전의 형식. 전의 형식이 뭐야? 인물의 일대기. 4번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스럽대죠.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 뭐라고도 하냐면 배금주의라고도 합니다. 금을 배한다 그게 아니고요. 배척한다가 아니고요. 숭배하는 거예요. 금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배금주의 똑같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정답 그래서 5번입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한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회복한다. 아니죠. 자, 평면적이라 그랬지? 자, 유자라는 사람은 자, 계속 일관되게 양심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어서 여러분들 4번하고 7번 가보도록 할게요.